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와보숑 FM 지금이 소중해 장남선입니다. 네, 함께 하신 우리 DJ분들, 오늘은 간단한 각자 소개와 또 야무지게 인사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여자 하경희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직접 걸어 다니던 길도 때로는 잘 못 가는 적도 있지만, 우리 삶의 길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속된 말로 팔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이 자기가 바라던 과목이 자기 실력과 안 맞는다고 엉뚱한 선택을 했다면 이는 평생 후회를 남기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잘 풀려갈 수도 있는 것이며, 남녀의 만남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으니 그 선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자, 우선 오늘도 노래 한 곡 듣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이선희 씨의 인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이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네,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참 인연이란 소중한 선물인 거죠. 여러분이 선택한 것들 중에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선택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갈 형편이었는데 저는 이제 길을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잘하셨네.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공부는 해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대단하네. 그게 이제 잘한 선택이에요. 이제 결혼도 사실 캠퍼스 커플인데 돈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복학생이었으니까 정말 사랑만 하나 보고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저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비교적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선택 잘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하고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밥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맞아요. 내가 뭐 무용을 전공할까, 체육을 전공할까 등 또 사람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네. 뭐 그러다가도 잘 선택한 것도 많겠지만은 혹 그 중에서 잘못 선택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잘 선택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제가 이제 첫 발령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를 갈까 말까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당시 제가 제주청에 없었어요. 근데 전남청을 시험을 봤는데 제주청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다음에 제주청이 없어가지고는 전남청에서 이렇게 파견을 시켰는데 나 20대 초반이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발령 받고도 제주라고 하면 안 갔어요. 안 가려고 안 가고 또 갔다 치더라도 저고 간 사람이 3명 있는데 2사람은 그만뒀어요. 그다음에 이제 끝까지 야, 의지 네, 굉장히 거기서 강하시구나. 있고 거기에 뭐 언어라든지 뭐 풍습 같은 것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틀리죠. 육지하고는 네. 그때 이제 어른들이라면은 견디는데 이제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며칠 하다가는 그냥 그만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그랬을 때 저는 제주를 끝까지 남아서 그때 선택을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또 저는 대학원 조교 생활을 할 때 남편이 네. 복학생으로 학교에 이제서 만났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고도 학업을 포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조교 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포기하게 된 게 임신을 하게 되니까 아이를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애를 출산하고 나면 그게 참 지금도 문제죠.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조교한 것도 다 그만두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만 전념하게 돼요. 그게 내가 잘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잘한 선택인 것 같고 나를 위해서는 오직 나만 생각했으면 그거는 아니었고 끝까지 더 밀고 나갔으면 하는 미련은 있어요. 선택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아이를 위해서는 그 육아 기간 동안은 엄마가 꼭 필요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최선의 예.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 근데 당시. 보통 이제 선택이라는 걸 보면 이문열 씨의 선택이라는 소설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1997년에 출간된 건데 그때 페미니스트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대요. 그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내용이 그 선조 때 장계향이라는 그 재능이 뛰어난 여성이 결혼을 동시에 며느리 역할, 어머니 역할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일에 그걸 선택을 해서 어머니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잘한 거를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문열 씨가 너무 페미니즘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선택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보고, 아,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가족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시댁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희생한 것 같은 생각이 한동안은 피해의식이 많았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갈 때 박사 그 수료까지 해놓고 세상에 교수 임박해서 그것도 다 포기하고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많이 후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오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그림 그리고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도 교수 생활 한다고 매일 책 보따리 들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렇다고 남편이 또 나 돈 걱정 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먹고 잘하셨네. 사니까. 네. 그래서 선택이
그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랜 세월 지나고 보니까 잘했구나 하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만큼 해서 차라리 잘 됐다. 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 네. 그러면 선택을 잘한 것 잘한 같은데 건. 이제 저 좀 잘못된 거를 가지고 이제 아이고 내가 저쪽을 택했으면 어떻겠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나는 오늘 아침에인가 그 TV에서 나오는 시골 드라마 같은 네. 거 그 이름을 모르겠네. 그거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엄마가 나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아들이 막내가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39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는 걱정이더라고.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어머 어떻게 나하고 비슷한 데가 있냐. 그러면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괜히 그렇게 깊이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쟤를 어렸을 때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칠 때 한참 공부시킬 때 야, 혼자 공무원 월급 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랬어. 집에서 혼자서 부업한다고 손으로 뭘 해봐야 돈 나온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취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굽고 못하게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것만이 돈이 아니고 정말 그건 맞아요. 네. 아이들 집에서 잘 보살피고 가르치래요. 그게 네. 버는 거라. 그게 보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이 그때는 조금 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내가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가르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꾸준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쭉 공부하는 걸 내가 지켜보면서 따라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 가르치면서 이렇게 애들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둘까지는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서 잘 갔어요. 그래서 원 없이 제일 좋은 학교로 해서 인류로 해서 지금 할색 박사 코스까지 완벽하게 갔잖아요. 근데 막내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밤이 이제 중학교까지 갔으니까 직업을 가지셨죠. 나갔어요. 네. 내가 일을 하러 나갔어요. 취직을 그러다 해가지고. 보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좀 잘 성적이 했는데. 좋았거든요. 조금씩 떨어져. 근데 학교가 경동고 아니 중학교가 성일 중학교가 돼갖고 그 아이들이 그 시장 주변에 사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학교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힘들었고 또 경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차를 타고 다니는 그 학교가 또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그래갖고 조금씩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더니. 그래서 한양대를 가려고 특가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못 가고 재수해가지고 명지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내가 후회스러운 게 그 말이 그렇게 명언이었는데 내가 집에서 네. 조금만 챙겼더라면 차라리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만 챙겼더라면 내가 더 좋은 학교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장가 갔을까 아닌가. 지금 장가를 안 가고 있으니까 아유, 별 생각을 별 하고 생각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지가 그 정도면은 남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뭐 장급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때 이제 큰 애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비교하게 그러고 되죠. 내가 쟤들까지는 내가 잘 보살펴 줬는데 얘를 내가 돈을 벌지 말고 돈을 나가서 벌지 말고 얘를 가르쳤으면 어떻게 네. 됐을까. 꼭 공부하는 것만 지켜봤더라도 지금 좀 낫지 선생님 않을까. 이야기를 맞벌이 부부하는 엄마들이 좀 들어야 돼요. 그 소리 그 보통 생각이에요. 응. 애 하나 맡기는데 270만 원 든대요. 근데 맡겨서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근데 지금은 뭐가 필요한 시기다. 네.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애가 뭘 챙겨줘야 이게 공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이들은 내가 집에만 있어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놓고 자기 다른 일을 했어요. 엄마가 집에 있는 것 철저했- 자체가 철저했거든. 근데 얘는 나갔을 거 아니야. 친구들하고 놀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그리고 이제 헐레벌떡 공부했을 거 네.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 죄다. 내가 탓이다. 그리고 장가를 안 간다고 했을 때 선을 안 본다고 그럴 때도 억지로 갔다가 끌어다가라도 선을 보게 하고. 선을 안 본다 그랬어요, 아드님이. 선을 보라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피만개만 대고 안 보고. 아, 보고. 저는 선생님 의견에 반대인데요. 저 평생을 직장 생활 했잖아요. 35년간 했으니까.
그렇지만 엄마가 끼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여긴 방임주의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장가를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도 장가. 그거는 저희도 이제 아들이 진짜 얼마 안 먹었어요. 38밖에 안 먹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억지로 성을 본다고 해서 아니 성을 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선택하는 것은 뭐 인생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순간의 그러니까, 선택이. 예, 이게 한 번의 선택으로 그게 내 인생이 되고 내 네. 길이 되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것을 그 선택의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선을 보게 해서 행복할까요? 반드시 성공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거는 해보지 아니라고 못해서.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좀 아이가 결혼을 빨리 안 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드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지 또 않아요. 꼬치꼬치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제 지금 다른 개인 직업 가진 사람들은 연금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가 그래요. 너 나중에 지금은 괜찮은데 엄마 아빠 없고 너 혼자 살면서 혼자서 어떻게 살래? 누구를 뭘 의지하고 살래? 충분히 산대. 아유, 뭐 지금- 그런 걱정을 지금- 하세요. 뭐 국민연금 나오고 뭐 원하고 그러면 충분히 산대요. 그러면서 왜 걱정을 하냐요. 근데 기댈 사람이 없잖아. 같이 의지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만약에 항시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죠. 네. 첫 번째 기도가 아드님. 아들 장가 보내달라고 짝 맞춰달라고. 옛날에는 애도 가졌으면 했는데 지금 그거는 아이까지는 내가 생각 바라지도 못해요. 짝이나. 나이 먹어서 이제 지금 늦게 아이 낳으면 그 아이가 불쌍해서 힘드니까. 아이까지 나라 소리는 못하겠고 나면 좋겠지만 그까지는 안 바라고 진짜 같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이 그냥 행복한가 봐요. 안 간 사람이 너무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러워한대 저를. 안 간 애들이 더 네, 부러워한대요. 아니 어깨가 안 무겁잖아요. 혼자만 그러니까 살면 장가 간 되니까요. 사람들이 돌싱도 많고 네. 그리고 맨날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도 그래요. 엄마 주변에 돌싱도 많고 힘든 사람이 참 많더라 하면서 장가를 안 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왜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생일날. 그래가지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은 갈지 몰라요. 갈 것 같은데. 희망이 지금. 보입니다. 네. 몇 살이에요? 네? 36 됐죠. 이제 쥐띠니까. 벌써 소리 네. 그리고 이제 아가씨가 31. 네. 오, 나 그러니까 둘이 이제 괜찮아요. 5살 차이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 좋겠다. 감사합니다. 뭐 미리 제가 축하합니다. 좋다 나쁘다 얘기해봤자 소용이 그렇죠. 없고 저는 간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 왜 이렇게 주변에 너무 많아서 저는 간다 그러면 그냥 보내려고요. 요즘에는 일찍 장가 네. 가는 장가 가고 효- 시집 간 사람들이 효도하는 효도하는 거야. 거죠. 자식들이. 너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택하고 혹시 그래 네가 편하다. 네. 내가 만약에 너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입장이라도 간다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부모된 내 걱정은 항시 괜찮겠지.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그래놓고도 돌아서면 금방 한숨 나오는데 네. 어떡하면 좋아. 근데 조금 생각을 바꾸면은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감사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있는 거죠. 예, 선택할 수 있는데 아직 선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저는-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보통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갇혔잖아요. 그 중에 한 심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육체적인 자유는 내 것이 아니다. 이미 구속당해 있으니까 독일군에 의해서. 그러나 나의 마음, 나의 의지 이런 건 분명히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어떤 거죠?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 나라에 한국에 태어난 것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선택할 이유도 없고 선택할 자유도 없고 선택할 수 없는 거 많아요. 많아요. 이게 선택할 맞아요. 수 있다는 거에 해야 감사하다. 돼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네, 우리 자유 의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잘한 일은 나는
아까 얘기했고 네. 하 선생님은 저도 그러면은 뭐 제주도 가신 거? 예, 그렇고 또 인생에 뭐 내 인생이 되어버린 거 결혼. 결혼은 진짜 결혼은 선택은커녕 끌리다시피 끌려가서 하셨죠, 가요. 선생님. 네, 끌려다가 저는 선택했어요. 자유롭게. 연애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선택은커녕 네. 저는 명령받아서 선택 시집 당했습니다. 당해. 근데 이제 제가 선택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저희 친정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결혼 안 하고 살아도 괜찮더라. 그 당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참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고 눈에 뭐가 씌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이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과 결혼시켜 주고 싶어 하셨어요. 부모 그렇죠. 입장이잖아요. 부모 입장은 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직장도 없는 복학생을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맏며느리 6남매. 저도 그래요. 그러셨죠.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한 6개월 지나서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 이거 잘한 네.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선택이에요. 네, 제가 여기 특별하게 정말 일확천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쵸?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자꾸만 오다 보니까 이런 것만 좋아하고 살고 있는데 60살쯤 됐을 때 내가 그만뒀잖아요, 직장을.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60살 그러면 굉장히 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왜 그때부터 놀았던가? 난 지금 가끔씩 그럼 뭘 후회를 하셨을 했다가, 것 같아요? 후회를 했다가 또 아니야. 다시 돌아가서 그때 가서 이쪽 길 택할래 저쪽 길 택할래 하고 길을 보여주면서 택하라 그래도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네. 싶은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은 이제 100세 시대다 100세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도 지금이 젊지 않을까. 지금은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 80, 90 됐을 때까지 살면서 만약에 내가 생활에 돈이 좀 더 필요하다면은 사람 일은 모르니까 또 아플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더 필요하다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럼 나 지금이- 다음 주부터 뭐 하려고 찾아봐야겠네. 라디오 안 하고. 아니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공부를 좀 하게 되잖아요. 사실 지금 이 나이에 뭐 찾아보거나 공부하거나 안 하거든요. 저희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라도 뒤져보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의 양식이 된다 그럴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게 공부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뭐라도 하나 더 보게 되고 그러면 이게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정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엌만 들여다보고 시장 가고 이런 그거. 것만 생각하고 옷이나 쳐다보고 이거 아니고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아직도 글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글을 아직도 쳐다보고 글을 보고 응. 뭘 쓰고 그러게 그 지식을 나누려고 애를 쓰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전달도 때, 하고. 응. 난 항상 부족하니까 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이들도 애기들 봐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도 애도 안 봐주고 이 일을 계속 하시고. 친정엄마 우리 며느리 애기 낳았을 때도 네. 친정엄마가 키운 게 놔두고 내가 또 그때는 좀 직장을 다녔지만 네. 그러고는 내가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가 키워주마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근데 잘하신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살아서 가끔씩은 손주를 볼 때도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차렸나. 나는 너무 허우적거리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쉴 때다 했는데 네. 근데 그래도 손주를 좀 봐주고 돈도 좀 벌었을 걸 그랬나 싶은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취직을 해서 돈을 벌려면 벌 수가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저 또 자랑하다면 자격증도 많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바꾸게 된 게 내가 직장 다니다가 네. 아프면은 그거 다 소용없거든요. 그러긴 해요. 돈보다도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건강이죠. 생각을 해요. 제가 퇴직하기 전 무렵에 직전에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그러면서 나 그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사표를 냈어요. 명태를. 잘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선택 잘하신 어제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은 직장 그만둬서 머리 안 아파요? 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거 다행이다 그러면서나 이제 그래서 나도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옛날 일이 상기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고 돈은 벌겠지. 물론 내 쓸 거 조금 더 쓰겠지. 풍부하게. 그렇지만 내가 몸이 아프면은 그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지도 몰라.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니까 굳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원치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어떤 분한테 이제 사진작가 분을 저는 많이 아니까 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전업 이 사진작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취직을 할 생각으로 사진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작가로 나오게 된 거래요. 근데 요새 사진이 잘 안 팔린대요.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참 힘들어 해요. 그런데도 그 선택에 후회는 없다 하시더라고. 굉장히 부부가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진 출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을 거의 우리 집 양반이 늘 저한테 하는 소리가 당신은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이라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맨날 나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가정주부로 지켜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하더라도 50대 50으로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아이들 기여도가 키워주는 거 있고.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농담을 했겠죠. 농담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그냥 돈 안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근데 행복이 만약에 정말 내가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는 땅 한 자락 팔죠. 뭐. 팔땅 그렇죠. 있으니까 좋네. 네. 그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한 아니 자락만 뭐 집 주택연금 받으면 돼요. 돼요. 그러면 돼. 모기지론 하면 되고 네. 그렇게 살면 되지. 지금 나가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건강하셔야 건강이 돼요. 최고예요. 네, 최고예요. 건강이. 그러니까 네. 이제 넉넉하고 네. 또 세상 살아가는 게 지금 힘들잖아요, 다들. 네, 너무 힘들어요. 다들 힘드니까. 맞아요. 또 아픈 사람들 보면은 네. 그렇지 저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저거 네.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럴 때를 맞아. 생각해서 대비해서 네. 또 오늘 아침에 그 얘기했다는 그 엄마가 네. 막 들여나가서 막 싹 일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해요. 지금도 하지 말라고 아들이 막 그러는데도 계속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이제 작가가 PD가 이제 물어보니까 막내가 장가를 안 가서 아유. 그 막내한테 주려고 아유. 막내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대 지금도. 사람은 자기의 그 틀 안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렇죠.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시아버님이 그렇게 땅도 많으시면서 남의 그 논 다 추수한 데 가서 이사 그걸 주셔요. 그 동네 분들이 다 흉을 보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셔요. 그건 자기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한 자락이라도 모아서 다 해서 돈을 만들어서 손주들 대학교 들어갈 때 500만 원씩 다 주셨어요. 아유. 근데 그게 나는 정말 그렇게 그걸 감사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냥 당신 건강과 당신이 쓰시고 싶은 거 쓰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았을 걸. 근데 안 돼요. 그게 자기 틀에 갇혀 그러니까 있어서. 자기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근데 틀을 깨버리고 살아요. 네. 하 선생님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저도 그러니까 트러블 있고, 뭐, 한 달, 어쩌고 네, 저쩌고. 아니 저도 이제 어머니하고도 어머니도 맨날 일만 하셔. 일만 하시죠? 그래서 일만 너무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프면은 자식들이 안 좋아한다. 네, 오히려 맞아요. 자식들 도와주려고 일하다가 아프면 더 안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잘하셨어요. 시간이 됐다 그러네. 예.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렇죠? 네. 네.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한 일도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남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여러 갈래로 다양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죠. 또한 그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니 인생은 참 재미있는 연것 같아요. 하지만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음악 여러분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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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